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교사 이동수입니다. 오늘은 구글 사이트 도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주제는 이 구글 사이트 도구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잘 표현하고 코로나19 상황같이 점점 언택트,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웹을 통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나의 지식을 잘 전달하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것을 활용하는 도구로서 구글 사이트 도구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과제를 구글 사이트 도구를 통해서 수행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이 사이트 도구를 충분히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 삶에 아주 강력한 도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홈페이지와 여러분 나름대로 나를 보여주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인터넷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와 비슷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확장성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도구의 활용법을 소개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충분히 연습하고 익히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크롬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크롬을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꼭 크롬에 로그인 되어서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로 접속하는 방법, 구글에다가 구글 사이트 도구를 검색해서 첫 번째 site.google.com 나오는 여기 이 링크를 클릭해서 구글 사이트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소창에다가 site.new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구글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일단 접속하면 되고요. 우선 구글에다 검색을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가정하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면 자,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만든 선생님의 페이지입니다. 자, 이 페이지, 이 사이트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페이지에는 일상에서 만나는 AI, 일상에서의 인공지능 사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광주 지역 친구들, 타 지역의 친구들과 함께 인공지능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아직은 비어 있는데 이런 공간들 상대는 4개의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 일상에서 만난 AI 이건 좀 채워져 있는데 이 첫 번째에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인공지능의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번역하는 어플, 뭐 허밍하는 어플,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주방의 모습을 유튜브 영상으로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빈 공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제출할 수 있게끔 오늘의 과제를 클릭해서 학습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이 링크 버튼까지도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탭은 선생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생각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업과 관련돼서 혹은 궁금한 내용 언제든지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 선생님 발음이 좀 너무 셌네요. 오픈 채팅방을 또 이렇게 링크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이런 사이트들을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사이트의 문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서는 선생님이 인간과 인공지능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인공지능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큰 제목은 인간과 인공지능이고요. 그 안에서 일상생활의 사례, 그 다음에 그 원리를 탐구하고 실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 설계 방법 이렇게
하위 메뉴를 좀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 사이트에 문서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붙이고 싶은 제목, 만약에 여기 이 사이트에는 나의 어떤 취미가 담길 거야. 그러면 내 취미와 관련된 어떤 제목이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좀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이름을 갖다 붙여도 됩니다. 사이트 이름 입력은 이미지를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업로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따로 촬영한 거라든지 해서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를 넣고 여기다가 뭐 첫 번째 제목, 여기 위에 있는 제목 없는 사이트 여기 명은 이렇게 제목으로 표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기서부터 쓰면 인간과 인공지능 쓰면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는 화면 어떤 화면이지 궁금하시죠? 그때는 상단에 보면 미리 보기 메뉴가 있어요. 미리 보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 이것은 대형 화면, PC 화면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것은 태블릿,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그 다음에 이거는 스마트폰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인간과 인공지능 제목을 썼죠. 그 제목이 바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보기를 종료하려면 X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 페이지의 이 사이트의 전체적인 특징을 잘 함축적으로 정리한 제목을 쓰시면 되고 그림을 갖다 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고. 그래서 내가 로고를 넣겠다. 업로드하면 선생님이 그냥 예시 그림을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로고를 넣으면 자, 보시면 그림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쉽게 말하면은 삼성이면 그 삼성의 브랜드 모습, 아디다스면 아디다스, 나이키면 나이키 그렇게 좀 로고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고를 지울 때는 다시 로고 수정 들어오셔서 휴지통 모양을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이 구글 사이트 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아이콘 형식으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안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 여러분들의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방금 우리 일상을 바꾸고는 AI 이렇게 제목을 붙였듯이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는 제목을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고요. 자, 제목을 썼습니다. 제목을 썼을 때 이 제목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스타일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제목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볼드, 이탈릭, 굵게 기울이는 거고요. 이것은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 끝 정렬. 이 버튼은 링크 버튼인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쓴 글 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오픈 채팅방 바로가기 해서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글을 클릭했을 때 내가 어떤 사이트로 이 사람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해서 링크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제목은 바로 요 글자 제목인 거고 링크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주소에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형식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링크를 걸면 밑에 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링크와 관련된 정보가 뜨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지우는 것은 휴지통 버튼, 링크를 수정한다고 하면은 연필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식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어떤 특정한 이런 글자가 적용했는데 이런 걸 지우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근데 휴지통 같은 경우는 방금 전 했던 것들을 다 삭제할 때 쓰는 겁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화면상에서 자판의 컨트롤 버튼과 Z키를 누르면 그 전에 했던 걸로, 이전 걸로 했던 걸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단축키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돌리기 기능인데 이 뒤로 가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Z를 누르면 바로 되돌아가는 요 버튼과 똑같습니다. 이 제목 좀 촌스럽다, 지우고 싶다 하면은 휴지통으로 지우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난 여기에 다시 약간 뭐 어린 말을 넣고 싶어 하면 헤더를 추가해서 머리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미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변경이라고 해서 이 배경에 지금 이 격자 무늬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 선택을 클릭하면
이렇게 구글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를 쓸 수도 있고, URL은 우리가 이 이미지를 검색한 주소를 가지고 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검색한 다음에 예를 들면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새 창에서 링크 열기를 하면은 여기 있죠?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게 되면 링크를 이 이미지의 주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이미지 주소를 갖다 붙여넣는 컨트롤 V에 되고요. 검색은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것, 내 앨범은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된 것들을 넣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재설정을 클릭하면 첫 번째로 갑니다. 자, 머리꿀 유형은 형태예요. 보여지는 모습인데 표지로 하게 되면 큰 화면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형 배너는 좀 더 크게, 배너는 조금 더 작게 제목만 나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다 글을 하나씩 쓸 건데요. 자, 삽입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쓸 수가 있는데, 화면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4가지 기능인 5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TT, 텍스트이고, 삽입은 URL이나 소스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가 뭔가요? 라고 궁금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HTML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도구인데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예를 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자, 이 수업의 영상을 가지고 싶을 때는 공유, 퍼가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이 주소들, 이게 바로 HTML 소스 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가지고 오고 싶다. 이 영상을 꼭 소개하고 싶을 때는 공유, 퍼가기에서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URL이죠. URL을 가지고 와서 컨트롤 C에서 복사해서 링크 삽입해서 URL을 삽입하셔도 됩니다. 소스 코드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물론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는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늘렸다가 줄일 수도 있지만, 소스 코드를 쓰면 처음부터 크기를 아예 600 곱하기 300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기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조금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개념을 구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URL을 이용해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집어넣고 글을 집어넣고 싶어요. 이 영상에 대한 소개 글을, 그러면 텍스트를 넣으면 되죠. 다시 해볼게요. 삭제를 하고, 자, 이 영상에 대한 설명글을 넣어야겠다. 더블클릭 텍스트, 더블클릭 텍스트에서 영상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상에 대한 설명을 쓸 수도 있고요. 영상을 좀 더 제목을 놓고 아래다가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틀을 만약에 강조하고 싶다. 여기 3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뉴는 배경을 좀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부분만, 내가 지금 방금 글을 쓴 부분만 좀 강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따로 어떤 배경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면은 방금 했었던 것처럼 이 팔레트 모양이죠. 와서 이미지에서 업로드, 혹은 이미지 선택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틀을 똑같이 하나 더 복사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섹션 사본 생성이 바로 복사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를 하고, 만약에 이 영상을 좀 바꾸고 싶어요, 다른 걸 넣고 싶어요 하면은 삭제를 해서 더블 클릭해서 다시 URL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이미지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는 개인 사용하는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던 이미지를 집어넣으셔도 되고 이미지의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미지 역시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어디로 연결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링크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것도 역시 링크 버튼을 이용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넣다 보면 좀 귀찮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방금 휴지통 버튼으로 지울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구글 사이트 도구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진,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이미지와 사진, 설명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영상도 바로 링크로 가지고 와서 넣을 수도 있고요. 하나의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는데 이미지의 크기를 바꾸고 싶어요. 이미지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 있는 화면 자체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끌어오고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여지는 틀은 고정이에요. 사이즈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쪽에 이미지를 위치를 바꾸거나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을 나오는 방법은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를 다른 화면에서 클릭하게 되면 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보니까 ESC 버튼을 누르는 게 더 빨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C 버튼을 이용하셔서 나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레이아웃까지 이용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레이아웃들은 지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을 건데, 여기 있는 축소할 수 있는 텍스트라든지 뭐 목차, 이미지 캐러셀 이런 거 있는데, 목차를 예로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영상에 대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영상 2, 쉬운 설명을 위해서 영상 1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목차를 누르게 되면 방금 만든 영상 1과 영상 2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보기 활용해서 보면 영상 1번, 영상 2번, 그러니까 전체적인 순서를 좀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미리 보기를 종료해서 여기 보면 텍스트에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대로 해서 영상 1번과 영상 2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영상 1번을 제목으로 하지 않고 일반 텍스트로 하고 영상 2는 잘 보시면 이거를 제목으로 한다면 목차가 바뀌죠. 그러니까 목차는 제목 순서대로 나온다. 이걸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목차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걸 다 하나하나씩 누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그 기능을 알면 되는데, 구분선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만든 화면이 파란 선이에요. 블루선. 파란 선이 이 회색 선처럼 이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해서 위와 아래의 내용이 다름을 표시할 때 넣는 선, 구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분선도 역시 삭제할 수 있고, 캘린더 같은 경우는 일정, 달력이고요. 지도. 이렇듯이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오늘의 과제를 클릭하여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하면 이 문장은 클릭이 안 되는데 밑에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 클릭할 수 있게끔. 우리 커서의 모양이 손가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만드냐면, 자, 여기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삽입 버튼 클릭, 삽입. 어떤 링크를 삽입하고 버튼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버튼 예시, 링크로는 자, 요 수업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넣겠습니다. 삽입하면 버튼 예시가 뜨고요. 윤곽선 있음, 뭐 텍스트 이런 식으로 메뉴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역시 강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끌어가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버튼만 또
지우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선생님 페이지는 4개의 페이지가 있죠. 일상에서 만나는 AI, 인공지능 이해하기, 인공지능 설계하기, 생각나는 페이지, 그리고 또 생각나는 페이지는 그 안에 광주와 타 지역이라고 하는 또 하위 페이지가 2개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이 첫 번째 페이지는 홈페이지, 그냥 가장 앞에 대문이 되는 페이지고요. 우리가 뭐 여러 홈페이지나 사이트 가면은 뭐 메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게시판, 소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페이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하나하나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홈이니까 이건 가장 그냥 홈이라 적을게요. 제목, 홈.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 페이지 1.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추가 페이지 2.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페이지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새 링크라고 하는 걸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이 안에서 연결된 페이지들을 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사이트나 그곳으로 링크를 걸어서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링크, 유튜브 수업.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우측에 지금 선생님 나오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따 바꾸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가 넘어가고, 그렇죠? 클릭하면 홈이 나오고, 아까 유튜브 수업을 하게 되면 유튜브 링크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는 화면인 거고요. 태블릿이나 PC 화면에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페이지를 삽입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페이지 제목이 위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종료해서, 근데 이 페이지를 조금 약간 세로로 나오게, 선생님처럼 가로로 나오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탐색에서 모드를 측면과 위로 설정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드를 위로 하게 되면 위에 페이지가 뜨게 되는 거고요. 탐색에서 모드를 측면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햄버거 버튼, 줄이 3개가 생긴 옆을 통해서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테마는 글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글 들어올 때마다 전체적인 테마를 바꿔서 글꼴과 이런 것들, 밑줄이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적인 스타일을 좀 조정해 주는 건데,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 구글 사이트 도구의 특징은 조금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테마가 다양하진 않고요. 이제 이 사이트 도구의 또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 사이트 도구를 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하고 공동으로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친구와 내 친구를 알고 있어요. 내 친구를 이 사이트 도구와 같이 모둠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3명의 친구가 모둠 활동할 거면, 만약에 이 사이트를 처음 만든 친구가 2명의 친구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 사이트 도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 이 사이트 도구에 너의 작업 결과물을 올려줘. 같이 작업하자.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실제로 메시지가 가게 되는데, 메시지를 받는 친구는 특정한 링크가 와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건데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사이트 도구에 접속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수정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 링크를 보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친구들한테 링크를 보내듯이 링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링크에서 보낼 때 이 게시된 사이트 전체 공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완료해서 보내게 되면 이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링크가 있는 인터넷상의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음. 근데 다만 위험하겠죠? 이 링크가 잘못해서 퍼져나가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공개보다는 제한을 걸어놓는 게 좋고, 사이트에서는 좀 이제 공개돼서 모두가 검색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우리가 추가해가지고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설정은 여기 버튼도 가능하지만 여기 앞에서 가장 위에 있는 메뉴에서의 설정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특별히 여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에 메뉴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서 지금 시간에는 뭐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없고요. 나중에 천천히 조금 더 세밀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같은 경우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어떤 www. 이런 식으로 나를 공부하는, 나를 알려준다. 테크놀로지, 선생님 기술이니까요. .com 이런 식으로도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도면을 치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그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게끔 또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 사이트 도구, 구글 사이트 도구를 좀 알아봤고요. 오늘 제가 이 말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페이지가 2페이지 정도 나오게 2페이지, 여기 제목과 여기 제목 2페이지 정도 나오게 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은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페이지가 2개 정도 나오게 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패션일 수도 있고, 뭐 만들기 활동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선생님, 저는 관심 있는 분야보다는 뭐 저를 소개하는, 나를 소개하는 거, 그래서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넘을 수 있는 곳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페이지 도구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보면서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 영상을 올리는 구글,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면 선생님 바로바로 답변을 올려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좀 답변 다는 것이 좀 이제 모두가 보는 것이 좀 어렵다, 불편하다는 사람들은 오픈 채팅방을 선생님이 구글, 유튜브 영상에 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이 구글 사이트 도구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구글 사이트 도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고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공부와 또 여러분들의 공부를 보여주는 범위에서 훌륭하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구글 사이트 도구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고요. 방금 선생님이 냈던 과제,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2개 정도 나오게 해서 나를 소개하는 페이지, 뭐 우리 가족을 소개하는 페이지도 괜찮고 이렇게 2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링크와 영상을 좀 삽입하는 방법들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모든 기능을 다 익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글 이 관련된 질문들은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오늘 일단 수업 마치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은 충분히 과제를 할 수 있게끔 구글 사이트 도구를 충분히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